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벌써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께서는 상당히 좀 긴장하실 텐데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수능이더라고요. 정말 어머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수험자분들도 학생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결과가 좋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대 이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 왜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은 이 학생들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느냐, 이게 이제 미국 의대에서 좀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이제 7살에서 16살 사이에서 대상자를 선택해서 실험을 했는데 7살부터 12살까지는 이제 엄마의 목소리와 타인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줬을 때 엄마 목소리에 상당히 더 반응을 잘했다고 해요. 근데 13세부터 14세가 되는 요 구간에 있는 친구들한테 엄마 목소리와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줬을 때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더 반응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나쁜 게 아니고요. 이 사춘기에 들어서서 다른 사람 얘기, 선생님 얘기나 친구들 얘기나 이런 얘기, 부모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는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키워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적응을 하기 위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친구들이 부모님이 얘기하는 공부 열심히 해라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게임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게임을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와 이제 이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마찰이 생길 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엄벌을 내리잖아요. 뭐 이게 사랑의 매다 이렇게, 그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사랑의 매를 그했을 때 이 엄벌이라는 거는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면은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라는 매로 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조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걔가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해도 그게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매가 가해졌을 때는 나중에 자녀들이 컸을 때 정말 뭐 부모하고 요즘 그렇잖아, 그죠? 치고받고 하는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 또 좀 소극적인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정말 사랑으로 걔가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저렇게 해도 좋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키운 동화 속에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누구냐면은 청개구리 엄마입니다. 청개구리는 어땠어요? 엄마가 앉아라 하면 서고, 그죠? 저기 동산에 가서 놀아라 하면 냇가에 놀고, 그죠? 반도체 주식을 사지 마라 하면 사고, 2차 전지 주식을 사라 하면 안 사고, 그죠?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했나요? 그래도 사랑으로 끝까지 그 청개구리를 보듬으면서 생활을 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엄마가 이제 몸이 아파서 돌아가실 때쯤 돼서, 그래, 얘가 나는 따뜻한 동산에 묻히고 싶은데 얘는 또 내 말과 반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어디에 묻어달라고 했나요?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청개구리가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고, 그래, 이번만큼은 엄마 말을 듣자 해서 어디에 묻었습니까? 정말 엄마 말대로 냇가에 묻어서 비가 오면은 엄마가 떠내려갈까 봐 늘 개굴개굴 운다고, 그런 어떤 재밌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주식시장은 청개구리처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주식 지표나 주변에 이렇게 뭐 경제방송이나 들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경제가 안 좋다, 당장 뭐 내일 망할 듯이 뭐 개인 부채가 너무 많다, 뭐 우리나라 IMF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표 자체도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 주식 지표는 좀 익숙하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이렇게 막 암담하게 되어 있다, 그죠?
이러니까 이제 그 TV라든지 경제방송이라든지 사실 이 경제라는 거는 실물 경제하고 직접 하는 거는 이론적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심리는 어떠냐면 크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반대 방향에 서서 청개구리처럼 해야만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그 가치가 이 주식시장의 가치가 더 돋보일 수가 있거든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 경제라는 거는 사이클로 돌아가지만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부르짖었지만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제는 뭡니까? 호재만 남아있는 이 지금 바닥에서 여러분들께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청개구리식 주식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뭐 한 주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였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번 주는 그저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시장이 하루에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뭐 코스닥 시장 하루에 종합지수가 7%, 거래소 시장 하루에 5%, 100포인트가 상승하는 사례는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물론 과거에 보면은 뭐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100포인트가 빠진 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100포인트가 상승한 날은 저 한 20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처음이거든요. 뭐 전날은 월요일 날은 너무 상승해서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다음 날은 또 너무 하락해서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제가 이 코너가 지나고 나서 다음 코너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하루에 그 7%라든지 종합지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 7%, 거래소 시장 5%를 이렇게 상승시킨 그것은 뭐냐면 전환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환점을 만드는 주체는 제가 계속 누가 그 주체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외국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양시장을 1조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딱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캔들 하나를 만드는데 조 단위의 돈을 넣으면서 그 캔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 추세를 전환시킬 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잔잔한 파도로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것하고 뭡니까? 급격하게 추세를 전환하는 것, 하락할 때도 잔잔히 흐르는 거와 갭 하락을 시키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아, 이제 완전한 추세를 전환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완전한 추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월요일 날 다음 주에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선두에 섰던 그 테마 섹터들이 어디였냐면 그 추세를 돌릴 때 뭐였습니까? 2차 전지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악재성 얘기들이 나오곤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시장의 주도주로서 어떤 면모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속에서 월요일 날은 시장 추세를 돌렸지만은 사실 이 화수 목금 이렇게 보면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항상 이 게임주가 나올 때는 이 뭐 중국 판호 관련한 이런 얘기들 뭐 액토즈 소프트라든지 뭐 위메이드라든지 그죠 위메이드 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인데 시장이 조금 뭐 이제 순환이 많이 되면서 게임주가 순환이 한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을 잡아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개별 테마들의 종목은 멀리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뭐 끌고 간다 이게 아니고요. 조금씩 단발성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슈가 돼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빈대잖아, 그죠? 이 빈대 살충제와 관련돼 있는 긴급 승인 정부에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 빈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경농이라든지 뭐 사실 인바이오라든지 이런 애들은 차트가 싹 무너졌잖아, 그죠? 그러면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뭐 살충제를 직접 이제 그죠 판매를 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뭐 4만 개 이상 팔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서 경농이 그죠 과거에는 뭐 뭡니까 뭐 대북주로도 움직이고 그죠 뭐 식량 관련한 종목으로도 움직이고 또 지금은 또 빈대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이고 뭐 이제 살충제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면 주인이 들어왔구나. 그 주인이라는 게 뭐죠? 세력이잖아요.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이 그런 의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인정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누보라든지 바로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우진 비엔진에 움직였지만 대표적으로 이번에 빈대에 관련한 종목으로서는 경남제약이나 뭐 경농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좀 단기적인 고점이다. 그죠? 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지금 뭐 빈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광고가 나가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계속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라는 거는 어느 라인에 가서 기술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갖춰지게 되면은 좀 약간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그러면 이 빈대 관련한 종목이 더 세게 갈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뭐 빈대가 뭐 완전히 천국이 돼가지고 뭐 사람이 헤쳐나가지 못하고 빈대로 인해서 뭐 사람이 죽어가거나 이랬을 때 그 주가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움직이구나. 그럼 내가 살짝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금요일까지도 좀 움직였던 이제 폐렴 관련한 종목들. 그죠? 지금 이 폐렴 관련한 종목은 지금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한 2주째 그죠? 뭐 중국에서 이제 폐렴 그죠? 과거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금요일 같은 경우도 좀 약간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폐렴 관련한 종목이 처음 나올 때 뭐 태국의 공주도 뭐 중국 그 관련한 폐렴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 확산이 되지만은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왜냐니까 지금 그때처럼 뭐 코로나처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빈대나 폐렴 이런 것들은 약간의 좀 해지성 종목이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인데 추세대가 어떠냐면 약간씩 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가이CS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호흡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폐렴이 걸리면 이제 이렇게 그죠 좀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산소 뭐 호흡기 관련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뭐 위드스 제약 같은 경우는 뭐 그와 관련한 그죠 뭐 약품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고 뭐 메디아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요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오르면서 내리고 오르면서 내리는데 이 해지성으로 이 지금 이 제약주들 그죠?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가세를 하는 요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빈대도 물론 뭐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만은 요 지금 폐렴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한 번 더 이렇게 관심 종목에 챙겨두시고요. 사실 또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좋아지면서 지금 이게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뭐 5천만 원을 지금 그죠 돌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뭐 위지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이런데 과거에는 보면 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비덴드가 많이 움직였지만 그 비덴드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위지트가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틈새 전략이고 이 틈새 전략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뭐냐?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결국 파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동이 다 나왔느냐? 파동이 아직 ING냐? 그죠? 그런 것들을 호가창이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호가창에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할 때는 뭘 봐야 되느냐면은
호가창을 보면은 거기서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이미 빠지고 나가고 없어. 그죠? 아직 나는 파동을 더 만들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가창을 보는 연습을 자꾸 여러분들께서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요즘 신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신규 종목들에 대한 찬반, 그죠? 어떤 투자자들은 신규 종목에 대한 이제 좀 메리트가 있다. 또 어떤 투자자는 아유 신규 종목은 힘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 신규 종목 중에서 그 최근 이번 주에 그 상장했던 뭐 큐로셀이라든지 요 이제 약간 의약 쪽이니까 그날 이제 그 제약 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상한가를 딱 이렇게 가주는 모습이었고 뭐 컨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우주 항공 쪽인데 좀 아무래도 좀 메가터치나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거니까 약간 소강 상태를 갖췄는데 지금 왜 이 신규 종목들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을 할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이렇게 상장을 할 때 대부분 거래소는 상장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코스닥은 좀 상장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고 또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특례 상장을 많이 해주는데 파도 같은 경우는 예외죠, 그죠?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도 특례 상장이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상장할 때는 조건이 아주 좋은 그래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분식회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부상으로는 아주 화려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시총 대비해서 시총이 뭐 조 단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이 3억이다 이렇게 되니까 하한가를 맞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신규 종목도 옥석을 뭐 신규 종목이라고 다 나쁘고 신규 종목이라고 다 좋고 신규 종목이라고 전부 다 뭐 나락을 가고 이게 아니고요. 신규 종목 중에서도 물론 우리가 이 그 신규 종목을 같이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짧은 기간에 그 종목을 보신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내재 가치를 보면서 그 신규 종목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와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파동 길이 그리고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종목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는 종목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죠? 오히려 세력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나면 곳곳이 어떻습니까? 매물벽이 너무나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있지만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싹 당기기 시작하면은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또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뭐 반도체, 그죠? 의료, 이렇게 뭐 2차 전지 쫙 그다음 뭐 기업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 딱 분류를 해두고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흐름을 같이 겸비해서 한번 살펴보는 뭐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오늘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여기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이델리 TV에서 이제 유튜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가 올라가는데
저도 제 개인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에서 이제 이데일리 온과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오늘 토요일 매주 저녁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요. 뭐 거기에서 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그 장점은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그죠?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이 뭐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알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독자가 조금씩 계속 이렇게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내가 이제 주식을 처음 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뭐 사실 그렇잖아요. 주식 시장 보면 이거 뭐 오늘은 뭐 여가 빈대가 갔다가 오늘은 뭐 빈대는 뭐야, 그죠? 뭐 폐렴은 뭐야, 뭐 그죠? 뭐 신규 종목 뭐야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구분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최고의 그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해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좀 알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 한번 가셔서 구독, 뭐 좋아요는 아니어도 구독하셔서 이렇게 뭐 쭉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오늘 저녁 8시에 또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오셔서 또 질문하시고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좀 참석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게 이 지표가 목요일 거고요. 어제 지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다우 지수를 이렇게 살려놨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통상 5일선을 깨면은 이 모든 해석 방법은 똑같아요. 이 5일선을 깨고 나서 이 5일선을 회복하는 속도가 세 박자거든요. 세 박자인데 얘는 벌써 어떻게 했냐면 살려버렸어요. 지금 이 나스닥도 어떻게 됐느냐면은 여기서 바로 살렸어요. 5일선을. 그러면 시장이 뭐냐? 의지가 여기에서 우리는 통상 이렇게 이제 올려나면 이렇게 수구로 들어서 이런 사이클을 원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5일선을 따라서 추세선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릴 만한 무슨 특별한 호재가 있었느냐? 오히려 더 악재죠. 파월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긴축, 그죠?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 시장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개구리식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악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성이 정해질 때 악재가 쏟아지면은 주가가 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시장은 뭐냐면 올려 세워놨거든요. 추세를 완전히 살렸잖아요. 얘들이 지금 여기서 살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린 상태에서는 뭐냐면 악재가 어떻게 되느냐면 둔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금리 인상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만큼 이게 죽여놨단 말이에요. 죽여놨는데 또 뭐 거기서 더 뭐 금리 인상을 한다 해봐야 아이고 그래 네가 뭐 지금 5%대 기껏 해봐야 그래 뭐 1% 더 해라 하고 나면 뭐 너가 계속 하겠느냐. 그 다음은 뭐냐. 금리 인하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방향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시장이 오늘 이 지표는 목요일이고 오늘 지표는 이렇게 살려놨어요. 양봉으로 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시장을 봐야 되느냐. 그죠?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 종합지수를 보면은 앞에서 봤던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의 큰 차이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시장이나 이런 거 그죠? 그거 왜 하겠어요? 미국 시장은 약간 가치 투자가 좀 통용이 되잖아요. 그 좀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그죠? 이 사이클이 좀 밑에서 갈 때 사나면은 이렇게 좀 그죠? 따라가면은 수익 구조가 형성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화학이나 조선이나 반도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대형주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분석해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OCI 같은 이런 거 보면은 뭐 저 밑에 저 해가지고 그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와
미국 시장의 가치 투자의 그 기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는 좋은 주식을 사려면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은 그런 어떤 가치 투자를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항상 누구를 눈치를 봐야 되느냐면은 미국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미국 시장은 어때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여기에서 저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할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 투자를 10년, 20년, 5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요. 짧게 잡아도 6개월, 1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시장인데 이날 지금 5%의 상승을 이렇게 당겼잖아요. 이날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 이날 7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 만드는데 7천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죠?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베스트하고 워스트의 경우를 봤을 때 베스트는 뭡니까? 이거를 돌려놓고 주식시장을 더 살리겠다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워스트의 경우라는 뭡니까? 이야, 저가 이래 올려놓고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팔아먹으려고 한다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지금 어떠냐면은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러면 이 코스피 시장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와 있는데 저는 이 시장보다는 어떤 시장을 더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좀 코스닥 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니까 이제 이 코스피 시장하고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은 시장이 하락하나 시장이 상승하나 늘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은 항상 테마와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테마도 만들고, 그죠? 또 뭡니까? 세력이 테마도 만들고, 또 테마도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코스닥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좀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을 막 끝나고 난 50년대나 60년대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70년, 80년도 어땠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독일이 10년도 안 해서 못할 걸 우리는 뭐 단 한강의 기적을 몇 년 만에 이루고 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이 그저 뭉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호미로 뭐 그죠 뭐 일본은 뭐 비행기 날아다닐 때 우리는 호미로 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떠냐면은 경제 성장 속도가 2%를 넘기가 힘들어요. 누가 뭐 경제에 대해서 경제 뭐 할배가 와가지고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다 차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치킨 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해서 성공 사례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는 누가 다 대체하느냐면은 로봇이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인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죠? 이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죠?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인구와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뭐 과거에는 뭐 1억, 2억 가지고도 사업을 해가지고 뭐 성공 사례가 있지만은 지금은 정말 특별한 사업 아니고서는 신사업, 그죠? 요즘 보면은 뭐 그 인터넷으로 뭐 젊은 친구들 뭐 뜨는 게 뭐예요? 돈 안 들이고 뜨는 게 뭐 유튜브잖아, 그죠? 그런 거지.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뭡니까? 치킨 가게를 한다든지 뭐 국수 가게를 한다든지 뭐 짜장면 가게를 한다든지 이미 나와 있는 그 산업은 성장 속도가 빠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많이 투자를 해놨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해소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힘드시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주식시장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소자본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배우면은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19세기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단 뭡니까? 마피아잖아요. 마피아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 거기는 뭐 철저하게 배신자들을 막 다 이렇게 응징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뭐 나가지 못하니까 그 조직이 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마피아라는 집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뭐 나쁜 짓은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뭐 뺏는 거, 뭐 그죠? 마약, 뭐 이런 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안 잡혀가고. 그들은 나쁜 짓을 했을 때도 그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 법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요 법망을 피해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주식시장에서도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는 자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법망을 피해가는 답을. 그러면 이 주식시장도 어떠냐면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얘가 이럴 때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답이 있고 저렇게 움직일 때는 저렇게 저는 답이 있고 얘가 이렇게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계속 양념을 해야 된다는데 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막 손절가 얼마 여기에 고집하는지. 이 수급이라는 종목은 지금도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벌떼같이 샀다고 예를 들어서 합시다. 여기서 많이 샀다 합시다. 그러면 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력보다 여유로운 게 뭐냐면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뭐냐면은 좀 세력보다는 여유로워요. 왜? 세력은 뭐 세력이라는 사람도 다 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이자도 있을 수 있고 뭐 그죠? 종업원 월급도 나가야 되는 게 있고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1인 기업으로서 세력보다는 여유가 있거든요. 물론 그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엄청난 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좀 더 그 사람들보다는 여유가 있고 또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의 자금은 약간 한정돼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떠냐면은 분할 매수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막무가내로 막 이래 하시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죠? 예? 주식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막 손절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스마트한 투자자는 투매에 이럴 때 잡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가 확인됐을 때, 터닝 방향이 확인됐을 때는 이런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피아 얘기를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마피아 두목의 와이프를 빅마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 빅마마 하면은 뭐 요리 연구가 뭐 있잖아요. 어떤 여성분 있잖아요. 그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마피아보다 빅마마가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빅마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뭐냐면 수청무대어. 이 수청무대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물이잖아, 그죠? 물이 맑단 말이에요. 맑을 청자, 그죠?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대어, 큰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물이 너무 맑으면은 고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가치 투자, 무슨 투자 막 이렇게 막 외치면서 또 뭐 공매도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고 또 기업이 저거는 뭐 쓰레기 종목이 지금 솔직히 지금 뭐 빈대 종목이다. 또 뭡니까 뭐 폐렴이다. 또 뭐 이런 막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테마들 많았던 종목들. 그 지금 뭐 특별하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어떻게 합니까? 2연상을 치고 막 이리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돈이 머무르는 곳에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완전 화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좀 흑색도 이렇게 살짝 좀 섞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을 너무 교과서대로 자꾸 해석을 하고 얘는 뭐 퍼가 어때, 얘는 뭐가 어때, ROE가 어때, 뭐가 부족해, 뭐 매출이 어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선수들이 들어와 있네. 그럼 선수들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선수가 분석을 다 하고 들어와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할 거는 뭐예요? 여기에 수급이 들어와 있나 들어와 있지 않나 그것만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돼 있는 것을 밤새도록 그저 디벼가지고 막 분석하고 과거에는 막 그런 것도 수치로 계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어리석다고 봐요. 예, 왜? 주식시장은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만 형성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 이 시장에서 이 정부에서 그죠?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이는 장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활용해서 여튼 재테크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뭐 인생 역전을 하든 아니면 내 생계형으로 꾸려가든 그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혜를 줄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내가 뭘 찾아야 되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것만 찾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 색깔이 들어가는 약간 검은 색깔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검은 색깔이 조금 들어가는 것을 찾으려면은 주식시장에서 뭐가 필요하냐. 무협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뭐예요? 내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공이. 그럼 이 내공은 뭐냐. 여러분들 저 큰 호수에 가가지고 거기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내가 내공이 있나 없나를 큰 호수에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거기 호수에 한번 탁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물결이 파동이 쫙 일어나죠. 그것이 멈출 때까지 다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내공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 내공을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막 금방 하루 안 간다고 막 쉐리 팔았는데 다음날 10% 띠쁘고 막 지표가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가버리고 또 어떤 거는 지표가 무너졌다 생각하고 한참을 괴롭히고 있다가 또 내가 이제 딱 팔고 나면 탁 올라가 버리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공이라는 거예요. 이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딱 3가지 액체가 필요하거든. 피와 그죠? 피눈물 나지요. 땀과 그죠? 그리고 노력이라는 이는 액체가 필요하고 이 액체의 비율이 딱 정배율이 돼야 돼요. 어느 거는 많고 어느 거는 적고 이게 아니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청 무대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내공을 쌓고 그죠? 너무 주식시장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죠? 아 이거는 상태가 어떤가? 주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홀라닥 이래 안 된단 말이에요.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는. 왜냐하면 이 빠져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띄우는데도 시간이 걸리듯이 그러면 덜 빠져나갔다면은 이 내가 그 수급이 눈에 보여서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덜 빠져나갔다. 그럼 덜 빠져나갔을 때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학습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어렵겠죠. 자,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가치 투자. 뭐 가치 투자라는 건 10년, 20년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죠. 지금 이제 이번에 테마가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이렇게 이제 힘겨루기를 했는데 이 반도체도 물론 제가 디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반도체들의 어떤 패턴하고 2차 전지의 패턴은 반대로 되어 있다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들은 어떠냐면 전부 정배열에서 상단부에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야 이번에는 반도체가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한미 반도체 파도 그죠 시간에 한가 때려버리고 지금 이렇게 났는데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 이제 그 이 2차 전지의 가장 대명사가 누굽니까? 에코프로 아닙니까? 이것도 막 얘기할 겁니다. 뭐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이 안 좋아요, 그죠? 그 전에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갈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나요? 완전 꿈에 부풀어서 그죠? 좋은 얘기라는 건 다 이렇게 막 장밋빛으로 이렇게 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 잘 보란 말이에요. 이 장밋빛이 나오고 난 이 150만 원 갈 때 얼마 했습니까? 200만 원 간다, 300만 원 간다 막 난리를 쳤는데 하락했죠.
자, 지금 하락하고 1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반토막도 더 냈어요. 반토막도 더 내고 여기에서 80만 원짜리를 60만 원짜리를 80만 원까지 상한가를 때리는 거는 제가 주식 26년 차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80만 원짜리 이렇게 고가의 종목을 단숨에 상한가를 치고 얘도 상한가 치고 에코프로 BM도 상한가 치고 그날 포스코 애들도 상한가를 치고 막 이렇게 2차 전지 그 30만 원, 40만 원, 뭐 20만 원 이런 거는 뭐 그거는 껌값이고 이런 애들을 상한가 치는 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룹으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신호탄이고 주식시장에서 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세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무대기로 상한가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그거 많이 흘러내렸으니까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일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지나고 나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자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저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갈 때는 개인들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사실 이 기관이나 외인들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많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공매도를 때리고 공매도 1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개인들은 지금 어떠냐면 다 던지고 있어요. 악재는 막 다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하나증권에서 뭐 목표가를 얼마라고 했으니까 40만 원 하고 그 다음 날은 뭐 10만 원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목표가라는 거는 그 애널리스트가 정할 때는 그 애널리스트의 자기 주관인지 객관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청. 그죠? 물이 너무 맑으면 무대어 큰 고기가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주식은 너무 이렇게 맑아가지고는 가지를 못해요. 걔가 실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죠? 주인이 끌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가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보면은 호재도 많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미스터 에브리싱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빈살만 아닙니까? 뭐 에브리싱이 뭐예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자산이 뭐 3천조니 몇 천이 뭐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그 빈살만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세계, 그죠? 뭐 하여튼 전기차의 허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네옴시티도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날은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2차 전지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막 상한가를 칠 수가 있다고. 엄청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누군가가 좀 싸게 사기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그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싸게 받기 위한 그런 어떤 흐름 같거든요. 그 개인들은 지금 봐봐요. 목표가가 뭐 150만 원짜리 10만 원이 뭐야? 이러니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순진한 또 투자자들, 뭐 처음 주식하신 분들은 그거를 곧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만은 반드시 청개구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있는 그대로를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곧 망합니다. 뭐 죽습니다. 뭐 끝납니다. 이러면 뭐예요? 아, 이제 주식 살 때구나.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뭐 3,000포인트 갑니다. 5,000포인트 갑니다. 막 방송에서 막 때리잖아. 아, 팔 때구나. 항상 청개구리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의 대명사죠. 지금 보면 에코프로. 그다음 뭡니까? 포스코 홀딩스 똑같습니다. 또 뭐죠? 금양. 요거는 대표적인 뭡니까? 2차 전지의 세력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력주잖아요. 세력주가 아니고 어떻게 7만 원짜리 2만 원 갖다가 4만 원까지 보냈다가 2만 원 보냈다가 9만 원 보냈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20만 원까지 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세력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2차 전지의 핵심 요런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가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인데요. 지금 이 반도체 같은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SK 하이닉스도 뭐 실적이 좋아요. 발표인데 안 좋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실적도 안 좋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10조를 투자한다. 그죠? 투자할 때는 뭐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하나의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2차 전지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거지만은 반도체도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뭡니까? 한미반도체. 이 한미반도체가 지금 파두처럼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뭐 29억인가 뭐 이렇게 그죠? 뭐 91%가 뭐 다운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보세요. 한미 반도체 누가 많이 샀죠? 외인들 많이 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많이 사고 기관이 많이 사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걔들 정보가 없어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시간에 하한가를 갖지만 월요일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볼만하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죠. 이 주성도 지금 보면 외인들이 많이 사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자꾸 반도체에 뛰어드느냐면 2차 전지를 버리고 반도체에 뛰어드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외인 따라가잖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걸 제가 뭐라고 했죠? 청개구리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도체지만 어때요? 약간의 세력주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HP, SP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죠? 이 그 하한가를 쳤던 종목들 있죠. 하한가를 친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뭐 파두나 이런 애들도 지금 여러분들 뭐 하한가에 뭐 하한가 따라잡기를 막 하고 하시는데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보면은 제가 드렸던 종목인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제가 드릴 때도 그 지표를 보면은 그렇게 이 35%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잖아, 밑에서. 그죠? 근데도 35%가 나오고 큐리언트도 20%. 그죠? 거의 보면은 2, 3일 만에 이렇게 수익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제가 작년 7월부터 그죠? 잠깐 4월 달까지 하다가 한 3개월 쉬었다가 올해 7월부터 또 제가 계속 이런 그 추천 종목 수익률에 대한 코너를 말씀드리는데 수익이 안 난 날이 있나요? 거의 막 많게는 80%도 나고 100%도 넘고 단 일주일 2, 3일 만에. 그죠? 이게 왜 그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성공하고 앨런 머스크가 성공하고 뭐 다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호기심이란 말이에요. 호기심. 여러분들은 아유 이거 저런 거 뭐 걸레 종목이야. 아유 볼 거 없어. 이게 아니고요.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호기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 이게 수익이 나는가, 이 수익 구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내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수익만 내면은 1등 아닌가요? 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어떤 가치 투자에 목을 매는 것보다도 그죠? 항상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언제나 이렇게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작년 7월 달부터 시장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세력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까지 뭐 시장이 조금 어떤 형태를 갖추면은 내년에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이렇게 흑색을 좀 집어넣어라 한다고 너무 나쁘게 뭐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항상 정직한 사람이 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